자, 그러면은 조성준 나와주세요. 정말 많이 떨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더 가치 있게라는 주제로 아웃턴십 발표를 맡게 된 조성준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1학기 길찾기, 2학기 아웃턴십, 기반 확정, 기반에서의 생활 마무리하며 순서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길찾기로 한 활동은요, 유리공예인데요. 유리공예는 예전에 남이섬에서 유리공예 하는 모습을 봐서 관심을 가기도 했고, 또 보석같이 반짝이는 것들을 좋아하기에 유리공예로 길찾기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은 스탠드 글라스 원데이 클래스를 했던 길찾기 활동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했던 작품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다음 길찾기로는 한의학을 공부했었는데요. 수지침이나 이침같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한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더 사람들에게 침을 놔줄 때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즐겁게 했었습니다. 다음 아웃턴십을 고민할 때 저는 맨 처음에 농업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었는데요. 이 농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11월이라서 좀 추워가지고 제가 생각한 활동보다는 좀 더 이론적인 것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업이 아닌 만들기라는 것을 아웃턴십 주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만들기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업사이클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만들기를 좋아하기도 했었고 환경에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어서 아웃턴십 주제로 업사이클이라는 거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웃턴십 준비로는 인터뷰 연습을 하였었는데요. 제일 가까운 사람인 저희 어머니하고 인터뷰를 한 번 했었고,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피드백으로 좀 더 발음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 인터뷰로는 에띠레라는 업사이클 주얼리 가게인 에띠레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에띠레에서 받은 피드백으로는 남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라는 말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인터뷰 요청을 사단법인 트루에 계시는 입사학에게 해가지고 입사학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사학은 저에게 아웃턴십을 가기 전에 아웃턴십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고 가면은 그 기간에서 애가 이만큼 열심히 하려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웃턴십에 갔을 때 좀 더 말을 할 때 발음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아웃턴십 가기 전에 입점에 있는 가게들을 찾아서 가니까 그 아웃턴십의 업사이클 허브에 계시는 간사님에게 설명을 들을 때도 좀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웃턴십 준비로는 목적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적글을 적은 거는 만들기를 주제로 목적글을 적었었는데 마지막에 적은 목적글은 업사이클을 주제로 목적글을 적었습니다. 처음 적은 목적글보다는 마지막에 적은 목적글이 저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같은 이유를 더 많이 적어놔서 몇 번의 수정이 있었지만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웃턴십 준비로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총 저는 7개의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그리 많은 자기소개서는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자기소개서를 써서 보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업사이클 허브였습니다. 그곳에서 답장을 잘 안 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몇 번 드리게 되었는데 전화한 도중에 와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왜냐면 업사이클 허브라는 곳에 되게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인터뷰 준비로 에띠레라는 업사이클 주얼리 가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에띠레는 폐 플라스틱이나 바다 유리 또는 폐석재 같은 걸로 주얼리를 만드는 곳이고, 인공 보석인 모이사나이트라는 보석으로 또 목걸이나 반지를 만들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또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보내서 이곳에서도 된다는 답장이 오셨었는데, 업사이클 허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업사이클 허그가 더 많은 작품들을 볼 수 있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가지고 업사이클 허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마음에 토요일에 하는 팝업 스토어를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에띠레에서 처음으로 하는 팝업 스토어에 제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었는데, 가서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업사이클 허그라는 곳으로 아우턴십을 가게 되었는데요. 업사이클 허그는 편집샵으로 30여 개가 넘는 가게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보는 우유곽으로 만든 또는 우유곽 같은 좋은 종이로 만든 지갑, 카드 지갑이 있기도 하였고, 그리고 롱보드로 만든 자석도 있었어요. 또한 그 폐현수막으로 만든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업사이클 허그에 가서 한 일은 이런 재고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는데, 재고를 확인할 때 잘 안 맞는 재고도 있어서 제가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잘 맞는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되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업사이클 허그의 사정으로 업사이클 허그에서 월, 화, 수 이렇게 3일만 있었었는데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저는 업사이클 허그가 참여하게 되는 전시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한 전시를 도와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두를 위한 전시는 장애인분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해서 작품을 전시해 둔 것도 있고, 또 장애인분들이 업사이클 해서 만든 작품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업사이클해서 만든 작품도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도와드리면서 힘들었던 점은, 이 전시를 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시를 주관하시는 분이 저기다가 이렇게 작품을 배치해줘 라고 하시면은 제가 이 전시에 맞게 작품들을 착하고 배치해야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고, 또 배치를 한 후에 이렇게 배치했는데 어떠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생각이 맞지 않으시면은 다시 배치를 해야 했기에 그것도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을 작품에 향하게 제가 조정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구조물을 밟고 올라가서 조명을 움직이게 할게 그게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아우턴십을 하면서 업사이클에 대해서 한층 더 제가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사무국장님이나 간사님처럼 제가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을 되게 재밌게 또는 좋았었는데요. 그게 왜 좋았냐고 물어보면은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옛날부터 그냥 제가 모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우턴십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이번에 할 방학 프로젝트도 아르바이트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제 아우턴십 결과물은 여기에 있는데요. 이거는 바다 유리로 만든 것과 커피방으로 만든 것인데, 이 커피방으로 만든 것은 상태가 그리 좋진 않지만 가져가고 싶으시다면 가져가세요. 저는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학년 이민혜입니다. 저는 같이 살자 우리라는 제목으로 아웃턴십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 아웃턴십 활동으로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제가 고민하고 배웠던 과정을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제가 아웃턴십의 주제를 다짐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동물들을 좋아했는데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물권 수업을 듣고 가끔 특강을 듣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관련 책이나 기사 혹은 행동단체 SNS를 통해서 동물권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제가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건 동물들을 착취당하고 소외되는 모습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마음을 더 이끌기 위해서 다소 자극적인 현실을 다룬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존재 자체로 존중받는 동물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물들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들을 만나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동물권이라는 단어에 너무 무뎌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동물권 특강을 듣고 관련 영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고 고민도 많아졌지만 일상에서는 자주 잊고 지내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권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권이라는 단어 자체에 동정심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동물들을 만나고 정말 동물들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제가 동물권을 생각하는, 동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관에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인간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주제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관과 연결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청과 거절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온 답변 메일을 열면서 이번은 받아주실까?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번 어떤 이유로 거절을 하셨을까? 라는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갈 때쯤 동물자연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게 됩니다. 동물자연대에서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운독센터라는 곳과 활동 연결이 가능할 거라는 연락이 왔는데요. 아까 차례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아웃턴십을 활동한 장소는 이 동물자연대가 아니었죠. 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맞춰보던 중에 작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운독센터가 집에서 3시간 거리인 남양주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운독센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봉사활동과 다를 바가 없었고 이 점은 저의 아웃턴십 활동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동물자연대에서의 활동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크게 좌절했는데요. 연락할 기관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웃턴십 활동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초조한 마음을 안고 컨택 기관을 제주도까지 넓혀보고 개인 작업까지 생각하면서 자소서를 보내던 중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게 됩니다. 기관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단 우선 신이 났지만 기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출근 장소는 충남 예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됐죠. 집에서 출근하는 건 무리였고 그리고 근처에서 출퇴근하며 묵을 곳을 찾아야 했던 건데요. 그러던 중 그나마 가까운 천안에 위치한 친척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했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방법이 있었기에 저는 기관과의 연결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렇게 출근 첫날이 되고 저는 오전 5시 반에 기상해서 6시에 출근하는 출근을 시작했는데요. 첫 출근은 정말 떨렸어요. 할 일이 없어서 어색하게 어슬렁거리기만 하고 오면 어쩌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많은 일을 시켜주셨어요. 생각해보면 첫 출근이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왔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주로 급여 도움이나 작은 소업무들을 했던 첫 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먹이를 급여하러 갈 때 동물들이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기억에 짙게 남아있어요. 우리는 동물들을 위해 살리기 위해 구조하고 치료하지만 동물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불안해하고 있을 이 동물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좀 TMI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친척집에 이제 기관에서 퇴근을 하고 친척집에 가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조카들의 샌드백이 되어서 한바탕을 하고 일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의과에 참관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동물이 직접 치료하고 돌보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많지 않았어요. 또 수의과는 동물들의 죽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동물들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4시간이 넘도록 지켜보는 너구리가 결국 안락사되어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괜히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살려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는 살리기 위해 구조하지만 결국 안락사되고 폐사하는 동물들과 이렇게 방생된 동물들의 경우가 반반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안락사되는 동물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구조하지만 결국 사람 손에 세상을 떠나는 이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차에 치이고 유리창에 부딪히는 등 사람들에 의해 쓰러지는 동물들을 저희가 살리기 위해 구조하지만 결국 사람들 손에 안락사되는 이 현실을 듣고는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게 인간이 동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구조 활동에 참관을 했는데요. 이날은 하루 종일 그 직원분이랑 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구조에 참여한 동물은 너구리와 고라니 이렇게 2마리였는데요. 충남 근교에 있는 지역에서 구조 요청이 오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심지어 한 곳은 연락을 받고 갔지만 너구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조를 하실 때 웬만하면 혼자 다니시기 때문에 저와 재활사 선생님 이렇게 둘이 하루 종일 구조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저의 활동 혹은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과에서 선생님을 도우며 참관을 했는데요. 회진에 참관한 후 외래동물들을 케어하는 걸 참관했습니다. 외래동물은 라쿤, 미어캣, 사바나 모니터 등 한국 야생에서 살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소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물들을 말하는데요. 야생에서 서식하지 못한다는 건 사람 손에 길러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 동물은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 손에서 길러지다가 버려진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보통 카페나 가정집에서 길러지다 버려진 동물들인데요. 적합한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웠지만 라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버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곳에 온 게 그나마 다행인 건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 5일간의 아우턴십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경험도 정말 많이 했고 생각한 것보다 사소한 곳에서 배움이 많았던 일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동물권, 공생, 모두의 행복, 현실적인 대책 이렇게 깊은 고민보다 그런 깊은 고민에 가려서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동물을 정말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동물들의 삶을 지켜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할 거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목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남들이 하는 만큼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이 마음을 지키면서 저만의 방식대로 행동한다면 그걸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치고 누군가는 글을 쓰고 누군가는 동물을 구조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또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라도 이 마음을 지키면서 저만의 움직임을 띈다면 스스로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저의 아우턴십 활동의 결과물로 저기에 드로잉 에세이를 만들어 두었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중에 저의 발표를 보고 좀 궁금해지셨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서 한 번씩 봐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김하림입니다. 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아우턴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처음 주제는 미술이었고 미술에서 더 확장되어 예술까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의 목차는 준비 과정, 기관에서 개인 작업에서 마무리하며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가 지금의 주제를 가지기 전 저는 글쓰기라는 주제와 지금의 주제 중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 새롭다 싶은 글쓰기 주제를 먼저 정해 목적가를 적다가 너무 처음이라서 이번 아우턴십의 주제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지금의 주제인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하게 된 이유는 저는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너무 디자인만 하니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만나보자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확신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글을 작성을 하고 이제 제 주제가 확실히 정해지고 제가 가고 싶은 기관의 리스트를 적고 자기소개서를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가고 싶은 기관이 찾는 데에 조금 오래 걸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다 금방금방 다음 곳으로 넘어가는데 저 혼자 너무 늦춰지다 보니까 급하게 기관을 찾다 보니 제 주제와는 멀어지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이제 메일을 자소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소서를 보낸 곳에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었는데요. 실은 답장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답장을 받지 못하니까 되게 슬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슬프다는 느낌으로 들었고 이제 다른 기간에 보냈는데 두 곳에서 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두 곳에서 와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두 곳 다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게 된 곳은 그림 이야기라는 곳과 시와예술이라는 곳인데 그림 이야기는 지금 이 학교 근처에 있는 정발산동에 있는 곳이고 화실과 책방을 하는 곳이고 시와예술은 동인천 배다리 쪽에 있는 예술서적을 중점으로 하는 책방입니다. 그렇게 저는 화수목에는 그림 이야기에 금토일은 시와예술에 가게 되었어요.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일정이 없어서 그 시간에는 개인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림 이야기에 정식 출근을 하기 전에 토요일에 시그널이라는 시와 그림 이야기가 널 만나다 라는 모임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그 일을 한다기보다는 수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수업 내용이 자작나무에 물감을 칠하고 거기에 시를 적는 활동이었는데 되게 많이 해보지 않았던 활동이어서 되게 색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 그림이나 글을 적을 때 종이에 많이 적었었지 자작나무에 적는 일은 별로 없어서 이게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주에 나와야 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흰 페인트를 칠하면서 프린트할 때 깔끔하게 나오라고 하는 작업을 했고 그 책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꼽아 붙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림 이야기에서 직접 만든 책을 위주로 읽었는데요.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것을 많이 봤었는데
똑같은 그림인데 색만 바뀌는 것이 있는 그림과 부드러운 느낌의 그림도 보았고 사진 엽서집 등을 보았어요. 그러한 작품들을 보면서 좋았고 이러한 느낌의 작품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시와예술에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이 시와예술에 갔을 때 마침 언노운 북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언노운 북 페스티벌은 배다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그 책을 주제로 하는 축제인데 저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과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는 일을 했습니다. 축제는 배다리 책방 골목에 관련된 것들이었고 배다리 역사 탐구나 전시 보기 이런 활동을 하고 진 만드는 활동도 했습니다. 여기서 진이란 잡지 같은 것을 뜻하기도 하며 인쇄부터 제본까지 모두 스스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그때 당시 전시되어 있었던 진들인데 이런 전시되어 있는 진들을 팔기도 하고 직접 제가 진을 만들 수도 있어서 제일 끝에 있는 진이 이제 활동으로 제가 직접 만든 진이에요. 뒤에 피아노 쪽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진을 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동부힙이라는 이제 낡은 것에서 오는 매력이 있다 하는 전시를 보았었고 이제 공간 운솔에서 영민 작가님과 이하 여백 작가님의 작품들과 시와예술에서 그 옆에 골목 미술관이라고 따로 미술관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전시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던 월요일이 비어 있어서 그때 개인 작업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비었을 때부터 딱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전시를 보러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전시와 미술관을 되게 찾았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까 월요일에 다 휴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것은 언제 가든 무슨 날씨든 언제든 문이 이제 열려 있는 곳을 택했었는데 그곳은 압구정 나들목이라는 그래비티 거리예요. 처음 이제 이곳에 갈 때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며 이렇게 걱정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그거에 그래? 라고 대답을 하고 아닐 거야 하면서 현실 부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에 계획을 변경하진 않았는데 다행히도 가니 사람은 별로 없고 여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참새 작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비티 하면 보통 글자를 디자인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새 작품이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후에는 근처 카페를 가서 개인 작업 때 할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림 이야기에 출근하기 전 오전 시간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개인 작업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어서 저는 그 시간 동안 추상화를 그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추상화는 제가 정말 딱히 접할 이유도 없고 너무 새로운 그림 분야 쪽이라서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추상화란 사물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물체의 중요한 부분을 찾고 간단하게 그리고 점, 선, 면, 색채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요일에는 그림 작업을 따로 하지 않고 한국미술관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여기는 점점화라는 추상화를 전시를 하는 곳이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싶긴 했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찍지 말라고 이제 적혀 있어서 무서워서 폰도 못 보내고 찍어도 된다는 것에만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막상 이제 작품을 보러 가니까 다